지구는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주적 위협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행성 충돌에서부터 토성의 폭풍, 그리고 지구의 약해지는 자기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힘들을 탐구합니다. 심우주에서 제공됩니다. 지구에 대한 소행성의 위협. 6억 5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하여 공룡을 멸종시켰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소행성 충돌은 드물지만 대체로 약 7,500만 년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150피트 크기의 더 작은 소행성도 뉴욕과 같은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충돌은 더 자주 일어나며 약 5억 5천 전에 아리조나를 강타한 소행성은 운석 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작은 소행성들은 더 흔하게 발생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피트 크기의 작은 소행성도 도시를 전멸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엄청나며 이는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벽에 충돌하는 것과 유사하여 거대한 폭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작은 소행성은 국지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1908년 퉁구스카 사건이 그 예시입니다. 분화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폭발로 인해 800평방마일에 걸쳐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이는 더 작은 소행성도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행성 충돌이 3,000년 전에 클로비스 문화의 신비로운 소멸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이한 연소와 충격 흔적을 포함한 검은 층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소행성 사건을 시사하지만 분화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작은 소행성들이 큰 증거 없이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소행성, 특히 더 작은 소행성들을 탐지하고 궤도를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8년 나사는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스페이스 가드 조사, 스페이스 가드 서베이를 설립했습니다. 현재의 망원경들은 더 큰 소행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더 작고 자주 발생하는 소행성들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행성을 미리 우회시키고 파국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핵폭발이나 태양독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지구가 소행성 충돌에 취약하다는 점이 더 명확해짐에 따라 과학자들은 미래의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들에 대비해 계속해서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격렬한 폭풍과 내부열. 토성의 거대한 폭풍, 특히 남극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허리케인은 행성 내부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힘에 의해 구동됩니다. 토성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행성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프랑스의 한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회전하는 액체 탱크를 사용해 토성의 대기를 모방하여 토성 표면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내부 열이 실제로 행성의 격렬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토성의 핵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겨지며 극도의 압력에서 금속 액체처럼 행동합니다. 이 움직임은 마찰을 일으켜 열을 생성합니다. 토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인 카시니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토성의 열 생성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카시니는 또한 토성의 혼란스러운 고리들의 멋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 고리는 수십억 개의 얼음과 암석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리가 행성 형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토성고리의 입자들이 충돌하고 뭉쳐지면서 이들이 태양계 초기의 먼지에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지구를 넘어 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카시니의 호이겐스 탐사선은 2005년 타이탄에 착륙하여 주로 질소로 구성된 두꺼운 대기를 가진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온도에도 불구하고 액체 메탄이 강바닥을 깎고 있어 역동적인 환경을 시사합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초기 지구의 대기와 유사하며 생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유기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시니의 타이탄과 토성의 위성들에 대한 발견은 행성 형성과 우주에서 다른 곳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엔셀라두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시니는 엔셀라두스에서 수증기를 뿜어내는 간헐천을 발견했으며 이는 얼음 표면 아래 액체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구와 유사한 따뜻한 지하 바다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구 자기장의 약화에 대한 우려. 지구에서 특히 남대서양 이상 지역 II에서 발생하는 지구 자기장의 약화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SAE는 지구 자기장이 전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약한 지역으로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우주 방사선이 대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은 남대서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주 임무, 위성, 심지어 지상 기반 기술의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증가한 우주 방사선은 위성 시스템, GPS 신호, 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우주기관과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영역입니다. 자기장이 계속 약해짐에 따라 해로운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 건강에 있어 이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방사선은 DNA를 손상시켜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우려는 인간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방사선은 생태계와 식물 및 동물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사선 노출은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종의 개체수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자기장은 태양 폭풍에 대한 더 큰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자기 폭풍을 일으켜 전력망을 손상시키고 통신을 방해하며 항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자기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지구의 인프라를 보호하고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대서양 이상 지역과 그 영향. 남대서양 이상 지역은 지구 자기장이 약해져 우주 방사선이 더 낮은 고도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위성 고장과 관련이 있으며 항공 여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기장이 계속 약해짐에 따라 더 많은 방사선이 지구 표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생명과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대 도자기에서 자기장의 강도를 기록하는 검은 층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자기장이 수세기 동안 약화되어 왔음을 시사하며 앞으로도 가속화된 속도로 약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지구의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지구는 한때 강한 자기보호막을 가졌지만 수십억 년 전에 그것을 잃은 화성과 유사한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없다면 화성의 대기는 태양풍에 의해 제거되어 황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구가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진의 파동을 이용해 지구 내부층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기장이 생성되는 액체 외화액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지구 내부 모델에 따르면 지구 다이너모라는 과정이 자기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과정은 핵이 식으면서 결국 종료되어 자기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약해진 자기장은 이미 반전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구 역사상 여러 번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반전은 우주 방사선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술과 동물의 이동 패턴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종, 예를 들어 박쥐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을 하는데
이 방해는 그들의 생존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은 태양 폭풍으로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광범위한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합니다. 1989년 태양 폭풍은 퀘벡에서 대규모 정전을 일으켰으며 이는 현대 기술이 우주 날씨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태양 폭풍과 그것이 지구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우주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태양 폭풍과 코로나 질량 방출의 영향. 태양의 표면은 매우 동적인 곳으로 태양이 회전하면서 태양 대기 속으로 뻗어나가며 비틀어지는 자기 고리를 지속적으로 생성합니다. 이 고리는 플라즈마로 양성자와 전자와 같은 전하를 가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폴 벨란 교수는 이러한 자기 아크를 재현하여 그것들이 비틀어지고 충돌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며 이 플레어는 지구에 도달할 경우 세계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태양 사건은 실제로 플레어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하는 코로나 질량 방출 지입니다. 이 거대한 방사선 구름은 지구에 도달하는 데 며칠이 걸리며 지구의 이온층에서 강한 전류를 유도해 전력망을 과부하시키고 위성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1989년에 퀘벡을 강타한 태양 폭풍은 CME가 지구의 자기권에 영향을 미쳐 대규모 전력 정전을 일으킨 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도로 의존적인 기술 인프라로 이러한 폭풍이 발생했다면 그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었습니다. 우주에서는 우주 비행사들도 태양 폭풍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사의 스카이라브 우주 정거장은 1970년대 태양 플레어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의 국제 우주 정거장 ISS도 태양, 폭풍 중 고도를 잃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하고 유해한 방사선에 대한 위험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태양 폭풍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예측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흑점과 자기장을 추적하는 등의 태양 관측을 통해 태양 활동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스테러 위성과 같은 기술은 태양 현상을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태양의 3D 관측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태양 폭풍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1859년과 같은 초강력 폭풍이 오늘날 발생한다면 전 세계 전력망, 교통, 통신 네트워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양만이 파괴적인 태양 플레어를 발생시키는 유일한 별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리온 성운과 같은 젊은 별들이 태양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플레어를 방출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초강력 플레어는 가까운 행성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주 식민지에서 존재하는 문명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이러한 강력한 현상들이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이들 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호수의 형성과 빙하의 영향. 지구로 돌아와 대호수는 로렌타이드 빙상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막대한 양의 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북미 대륙의 대부분을 덮고 있던 이 빙상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호수의 분지를 파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바트나요클 빙하와 같은 빙하의 침식 과정은 얼음이 어떻게 지형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빙하가 어떻게 대호수를 형성하는 깊은 분지를 파냈는지를 설명합니다. 대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원 중 하나로 수천 년에 걸친 극적인 지질학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형성은 거대한 로렌타이드 빙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과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빙상이 한때 북미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었으며 빠른 속도로 암석을 마모시켜 대호수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대 습지에서 채취한 퇴적물 코어는
이러한 변화의 시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방사선 연대 측정을 통해 호수는 약 9,000년 전부터 담수로 채워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지만 호수가 형성된 정확한 순간을 파악하려면 더 정밀한 연대 측정 기법이 필요합니다. 빙하가 어떻게 암석을 침식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아이슬란드의 바트나요클 빙하와 대호수 지역의 자료를 비교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빙하는 모래종이처럼 암석을 문질러 울퉁불퉁한 암석 입자와 매끄러운 암석 입자를 남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호수에서도 관찰됩니다. 로렌타이드 빙하 내에 빠르게 이동하는 얼음 흐름은 이 과정을 가속화시키며 연간 최대 3,000피트의 속도로 호수를 파냈습니다. 호수 형성의 시간과 관련된 미스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폭포는 매년 약 3세4피트를 침식하며 이로 인해 증거의 흔적이 남습니다. 연체동물의 껍질과 화석화된 유물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약 12년 600년 전에 로렌타이드 빙상이 녹으면서 폭포와 대호수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재 대호수의 수위 변화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북쪽 지역은 수위가 감소하는 반면 남쪽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탄성 반발 현상 때문인데 이는 한때 빙상의 막대한 무게로 압축되었던 지각이 서서히 다시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이 기울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북쪽 지역은 매 대차대마다 약 1인치씩 상승하고 남쪽 지역은 비슷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지각의 변화는 지역의 지리와 수자원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 기울기와 변화하는 수위에 대해 연구하면서 대호수가 단지 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농업에서 산업, 전력 생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할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고대의 잠긴 숲과 대호수의 극적인 경관 변화는 대호수를 형성하는 힘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은 이 힘들이 이 중요한 수자원 시스템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구는 소행성 충돌과 태양 폭풍과 같은 우주적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토성의 폭풍과 지구 자기장의 약화에 대한 연구는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